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현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정입니다. 각 제철마다 떠오르는 식재료들이 있죠. 겨울철 하면은 이것이 떠오르는데요. 신선한 바다 내음을 품고 있는 매생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잔뜩 품고 있어서 청정바다의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서는요, 이 제철 매생이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법을 선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철 매생이를 활용해서 기본적인 탕에서부터 핫 케이크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많이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날씨부터 확인해보죠.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어제부터 날이 많이 푸근해졌죠.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 굿모닝 날씨 출발합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은 오전 사이 대기 정체로 인해서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시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원과 경기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은 영하 8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대전이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도, 대전과 강릉이 4도, 대구는 6도로 올라서면서 모두 영상권 날씨를 기록하겠습니다. 대기는 계속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보습이 되는 수분이나 영양크림도 듬뿍듬뿍 바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세차나 빨래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구름량은 차차 많아지겠고요. 주말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에 눈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크게 춥지는 않겠고요. 하지만 주말 사이 다시 추위가 강해지면서 입춘인 일요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신장에 좋은 식재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콩과 팥입니다. 소변 횟수가 잦거나 소변에 거품이 나는 경우, 또 딸꾹질이나 눈떨림 증상이 있다면 체크해보는 게 좋은데요. 한 가지라도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신장 건강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먼저 콩은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독소를 배출해주고요. 팥은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이뇨작용으로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 적절한 콩과 팥을 이용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피플앤 이슈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어젯밤 하늘에서 장관이 펼쳐졌는데요. 다들 아마 기다리셨다가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무려 35년 만에 삼색 우주쇼가 펼쳐졌죠? 그렇습니다. 이 슈퍼문, 그다음에 블루문, 블러디문, 레드문이라고도 부르죠. 이 삼색 우주쇼가 무려 35년 만에 펼쳐졌습니다. 이 하나의 문 거리니까 그게 뭐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슈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이 지구를 돌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가까이 돌면서 크기가 커 보이는 것을 이제 슈퍼문이라고 하고요. 블루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이 보름달은 한 번 뜨는데 그렇죠. 1년에 2번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해가 음력으로 해서 짧아졌을 때. 그래서 두 번째 뜨는 달이 나왔을 때 그 블루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레드문 같은 경우에는 계기월식 중에서도 저렇게 슈퍼문과 겹칠 때 불그스름하게 검정이 아니라 보일 때 저걸 블러디문, 레드문이라고 하는데, 저 세 개가 공교롭게 겹치면서 지난 1982년 12월 이후 35년 만에 정말로 저런 어마어마한 우주쇼가 어젯밤에 펼쳐졌습니다. 야, 네. 35년 만이라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런 굉장한 우주쇼인데 이번에 더 특별했던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달,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삼색의 하나하나는 뭐 희귀하지는 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슈퍼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공전궤도를 돌다가 가까이 와서 좀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뜬다는 이 원스 이너 블루문, 이 블루문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 만에 한 번 정도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또 계기월식에서 따른 저 레드문, 블러드문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문제가 아니죠.
이게 희귀한 것은 저 세 개가 공교롭게 한 번에. 동시에 예. 겹쳤기 때문에 이번에 우주쇼에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네.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이런저런 저 관측하는 곳에서는 사람들, 인파가 많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35년 만에 나왔던 저 3세 우주쇼는 끝이 났는데요. 네. 그럼 이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이 슈퍼문, 레드문, 블러디문의 3세 우주쇼는 언제냐? 궁금하네요. 앞으로 19년 뒤인 아. 2037년에 네.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김여루 앵커나 네. 제가 70세 되기 전에 보겠네요. 네, 살아 있을 때는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진기한 장면이고 놓치면 아깝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우주쇼를 봤다라고 하면서 목격담들을 속속 들려주시던데 이 진귀한 우주쇼에 대한 추억 네. 깊이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서울의 한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에서 고드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부상을 당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극 한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어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날씨가 좀 풀림에 따라서 고드름 주의보, 이 고드름을 특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8층 높이에 얼어 있었던 고드름이 네. 빌딩에서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게 된 야, 거예요. 이거 흉기잖아. 어제 좀 날씨가 좀 네. 굉장히 풀리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나가던 이 80대 노인을 이제 스쳐 지나가게 떨어지게 네. 된 거예요. 일단은 다행히도 이 약간 경상으로 일단 됐다라고 하는데 저 15층, 18층 높이에서 얼어 있다가 떨어지는 고드름은 그야말로 흉기고요. 네네. 크기가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모니터? PC, 네, 노트북만한 크기의 고드름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두께도 거의 최대 5cm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저 차에 보닛에 떨어져서 보닛이 움푹 패이게 되는 찌그러지는 이제 그런 사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저층도 물론이지만 저 고층에 얼어 있는 고드름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제 요청이 오게 될 경우에 스카이차라고 부르는 저런 이제 고가 사다리를 사다리. 통해 가지고 저런 이제 대형 고드름, 꼭대기에 있는 고드름들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작업도 한다고 합니다. 고드름 자체가 이제 날카로운 데다가 네네. 높은 데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네. 쉽게 생각하면 우박 그 조그만 게 하늘에서 떨어져도 맞으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날이 풀리면 풀릴수록 이 고드름이 더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이런 가게 같은 데서도 그리 높지 않지만 한 2m 높이에 이렇게 고드름들이 이렇게 흉기처럼 무섭게 떨어진 게 있는데요. 높이로 따져서 5m 이상 올라갈 경우, 특히 이제 10m 되는 부분부터 떨어지는 것들은 그야말로 정말로 위험한 네. 흉기가로 변하게 되는데요. 실제 왜냐하면은 이제 올라갈수록 그 무게에 따라서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게다가 고드름의 모양을 잘 보시면은 끝이 뾰족해가지고 그럼요. 단면이 충격이 굉장히 그 안에 몰려지게 됩니다. 예. 힘이.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맞았을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충격과 타격이 크기 때문에 야. 앞으로 저 고드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실제 이 작년 2013년 1월에 대전에서는 저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아서 이제 한 여성이 숨지는 그런 사고도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게 주인분들을 뿐만이 아니라 뭐 아파트라든가 이 대형 빌딩, 고층 빌딩에 있었던 이 건물 관리주 측에서는 이 고드름 제거에 네.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근데 또 섣불리 고드름을 제거하다가 낙상하는 경우 있잖아요. 낙상도 예, 낙상이면 예. 그걸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밑에서 받치고 고드름을 제거해야 네.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또 전문가의 손길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119에 신고해야 되겠네요. 네. 예. 네. 그 밖에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2차 사고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뭐 5층, 7층, 8층에 본인들이 고드름을 제거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고드름이 떨어지고 괜히 밑에 가는 행인이라든가 차에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19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함께 반드시 해야 네. 된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입주민을 상대로 8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아파트 관련한 뭐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가외 일을 한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발레 파킹을 한다는 것들로 당시에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해당 아파트는 굉장히 고가의 비싼 아파트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상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다 차를 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당시에 이제 경비원 분들이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경비원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주차하는 거는 있을 수가 그렇죠. 없죠. 그래서 이제 부당 노동을 고용청에 이제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나온 뉴스는 그 해당한 이제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한다라는 통보까지도 나왔는데 지금 이번 주에 나온 뉴스는 그때 이제 전원 해고 통지서를 받았던 경비원 분들이 이제 당시에 이때까지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라고 하고 입주민을 상대로 이 손해배상 밀린 임금을 달라면서 8억 원의 이제 손배소 소송을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뭐 저 소송을 떠나서 아니 어떻게 자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 그런데 그 이 아파트의 경비원들하고 입주자들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년에 하도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고용청에 노동청에 신고도 했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해당 아파트에 이제 입주자 회의에서 모여서 이제 경비원 분들을 전원 해고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비원분들이 현재까지는 직접 고용 형태로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전원 해고를 함에 따라서 이제 저분들은 중간에 용역업체 하나가 끼고 들어오고 그 용역업체에 소속이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용역업체가 끼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고용보장은 거의 힘들죠. 그렇죠. 네, 뭐 당장 다음날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럼 왜 이 입주자 회의에서는 저분들을 해고시켰는가? 경비원분들은 아마도 이 작년에 있었던 그 노동청에 대한 그 신고, 이 불법 노동에 대한 신고에 따라서 보복 조치를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경비원분들은 그런 이제 해고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일단 받아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경비원들이 그 다음 조치로 이제 8억 원대 손배소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약 50명 분들의 현직 저 해당 아파트입니다. 경비원 분들이 저 이제 8억 원대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일했던 분들은 많을 테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소송은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또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이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경비원이 보고 있다가 알아서 문을 좀 열어달라라고 하는 건의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경비원이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하나에 대한 갑질 문제 그리고 고용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입법사항에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이라는 이제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에 경비원분들의 업무에 대한 규정한 대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올라와서 뭐 못을 박아주세요라든가 뭐 물건을 들어다가 같이 좀 아파트까지 뭐 옮겨다 주세요라든가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든가 이게 원칙적으로는 다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관례적으로 하다가 이게 완전히 이제 갑질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몇몇 아파트들에서는 입주자회의에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가령 이제 뭐 주차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경비원분들을 저렇게 이제 해고를 하고 주차는 주차관리원을 따로 두겠다. 또 이렇게 또 이제 강대강 실력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아파트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주민이 월 한 3,700원 4,000원도 안 되는 돈만 더 내면은 웬만한 고용보장이 다 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좀 그렇게 해도 우리가 이분들을 다 해고하고 뭐 저렇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또 반론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 경비원분들에 대한 문제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그 배려심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써 설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 명절 선물 세트 공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담겼을까요? 이제 한 이때쯤 되면 이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선물 세트 안에는 어떤 내용물들이 들었을까?
드디어 청와대에서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번 설 명절 선물에 특이한 것은 술이 들어있었다. 술이네요. 평창의 전통주인가 민속 보죠? 전통주라고 예. 합니다. 평창 전통주. 서주가 이렇게 중앙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늘 그렇듯 이 청와대 선물에는 각 산지 특산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특산물들을 보면은 이제 정통의 서주가 있고요. 경기도 포천의 강정, 의령의 조청 육아, 담양의 약과, 충남 서산의 평강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선물은 누가 받게 되는가? 약 한 1만여 세트, 그러니까 1만 명 정도한테 배송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게 뭐 사회 고위층에게 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요. 거의 한 30~40% 정도는 사회 배려 계층에게 네. 주로 많이 이제 갑니다. 아. 따뜻한 정을 이제 네. 청와대에서 보낸다라고 하고 소방관이라든가 특히 독도 경비대원 이런 자발적 봉사자들에게 이 대통령 청와대의 선물이 이제 곧 배송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했던 대통령의 명절 선물이 뭐였는지가 또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 네. 나왔던 청와대 선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선물이었던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평창의 잣, 이천 햅쌀, 뭐 예천의 참깨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들이 함께 지금 나오고 있고 역대 대통령들을 좀 보면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주 햅쌀이라든가 또 제주 찰기장, 장흥 육포 등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뭐 충남 논산의 대추, 통영의 멸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MB 정부 때 네, 네. 선물 세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제 추석 명절 선물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굉장히 독특한 게 있었는데요. 당시에 노 대통령도 이 지역 전통주, 지역 민속주를 굉장히 애용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04년에는 소곡주 세트, 소곡주. 5년에는 이제 문배주, 2007년에는 이강주. 그래서 뭐 문배주, 이강주들은 굉장히 좀 확산이 됐었죠. 네. 그런 선물 세트가 있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제는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8일 남았습니다. 8일, 2월 9일 개막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선수촌 식당도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세계 각지에서 선수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우리의 한식을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 예. 아닙니까? 그래서 약 70여 종의 한식 요리 메뉴를 준비해 놓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현장의 모습 함께 확인하시죠. 한국을 찾는 세계 각국 선수들에게 올림픽 기간 내내 맛과 영양 공급을 책임지게 될 선수촌 식당. 매일 5,000명가량이 이용하게 될 식당에는 한식, 양식 등 3개 코너에서 400여 종의 메뉴가 제공됩니다. 평창 선수촌 식당에는 한식 메뉴도 70여 종 등장할 예정인데요.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이런 잡채와 불고기, 전 종류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식단은 한식재단이 2010년부터 조사한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식 메뉴 순위를 참고해 짜여졌는데 1위는 비빔밥, 2위는 갈비의 순이었습니다. 140톤에 달하는 식재료 중 소고기와 돼지고기, 마늘 등 주요 식재료는 우리 농축산물이 쓰이고 도루묵이나 감자 등 강원도를 대표하는 재료도 요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식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평창 조직위 측은 특히 염도를 낮추고 자극적이지 않은 조리법으로 각국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 A 조현선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7시 49분이고요. 이번에는 네. 가장 핫한 연예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연예 터치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두 분 인사드립니다. 먼저 김효성 연예부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네. 결혼 25년이 됐네요, 벌써. 25년 차 인꼬 부부. 배우 최수종, 하이라 부부 소식이 그렇습니다. 전해져 왔는데 오랜만에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죠. 그렇죠. 전무후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그동안 인고 부부다라는 소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네. 과연 실체가 어떤지 확인하기 좀 어려웠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낱낱이 보여주게 됐는데요. 네. 집도 공개하고요. 함께 식사하는 모습, 그야말로 일상을 보여주면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25년차 부부인데요. 정말로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네. 특히 최수종 씨는 아직까지도 하이라 씨에게 희라 씨라고 말하면서 존대를 하고 있었고요. 예. 라디오 스케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틈날 때마다 하이라 씨에게 전화를 하면서 네. 로맨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이라 씨 역시도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남편 나오는 라디오를 챙겨야겠다라면서 라디오를 듣는 모습까지 나와서 두 사람은 정말 변함이 없구나를 확인하게 됐죠. 최수종 씨는 진짜 예의가 바르신 분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저도 한참 동생인데 저한테도 제가 문자를 드리면은 항상 존대로 말을 안 놓는 답이 옵니다. 예. 매사에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불편해 죽겠어요.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존대를 하셔가지고 형이 말씀 좀 놓으시면 먼저 안 될까요? 편하게 해주시면 그래도 좋은데요. 계속 존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5년이면 이게 이제 은혼이에요, 은혼. 그렇죠. 25년 부부는 이 은혼식이라고 해서 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세월 함께 하셨네요, 벌써. 네, 아무튼 이번 방송을 통해서 밝혀진 네. 바로는 최수종 씨와 하이라 씨의 취향이 서로 상극이라고 하던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25년간 한결같이 지낼 수 있었던 건가 싶기도 어떻게 하고.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단호적이네요. 두 사람이 노력을 또 하는 또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예계 대표적인 인고 부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알고 봤더니 두 사람 취향, 성격, 식성까지도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야, 이러면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일단 하이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면 종류를 먹더라도 좀 따뜻한 면, 온면을 좋아하고 최수종 씨는 시원한 냉면을 또 냉면. 좋아하고. 온도 차이가 있으시죠. 네, 심지어는 또 밥상에 항상 한국인 밥상에 올라오는 김치를 먹는 스타일도 다른 정말 사소한 식성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네.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일단은 최수종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에서 좀 이렇게 다정다감한 말투라든지 좀 아기자기한 느낌이라면 네. 반대로 하이라 씨가 좀 굉장히 근엄하고 집안의 어떤 중심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여행 계획을 세우는 모습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하이라 씨는 그동안 좀 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좀 시도해보자 네. 이런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최수종 씨는 좀 사소한 거에 좀 약간 투덜투덜거리고 약간 뭔가 불만 어린 모습을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하이라 씨의 의견을 따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좀 재밌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일단은 두 사람 보면 하이라 씨가 또 짐을 챙길 때도 하이라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큼직큼직한 거를 이렇게 탁탁탁 챙긴다면 네. 최수종 씨는 그 캐리어에 아기자기하게 차곡차곡 챙기는 그런 모습들 역할 분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두 사람은 천생연분이다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수종 씨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보통 부부가 되면 한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밥상을 차리더라도 밥상을 두 부류로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한 근데 밥상. 이렇게 서로의 성격을 이해해주고 배려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잘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놀라운 건 이번에 자녀들이 공개가 돼서 특별히 큰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최수종 하이라 부부는 슬하에 두 자녀가 있어요. 첫째 최민서 군과 둘째 최윤서 양이 있는데 이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는 딸은 정말 하이라 씨 씨랑 너무 똑같이 생겼네. 젊었을 때랑 똑같죠. 그리고 대박이네요. 아들은 최수종 씨의 어린 시절 어머, 젊은 그러네요. 시절과 똑같습니다. 보통 딸은 아빠를 닮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네, 딸은 딸은 엄마를, 엄마를 아들은 아빠를. 크면서 닮았네.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죠. 그렇죠. 정말로 세상에.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시원시원한 그 특유의 미모를 어머, 어머. 그대로 야. 닮은 모습에 아유 부럽다. 네, 시청자들은 예. 와 정말 유전자의 힘이 대단하구나. 딸은 하이라 씨를 닮고 예. 아들은 최수종 씨를 닮았다면서 예. 환호를 했는데요. 최수종 씨가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자녀들한테도 존댓말을 존댓말? 합니다. 아. 네, 자상한 아버지의 이건 이제 면모를. 교육법인데. 네, 그렇습니다. 임창정 씨도 그래요. 아들들에게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네, 몸소 그러니까 예의 바른 모습을 예.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25주년이기 때문에 네, 이 네. 부부가 지금 은혼식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변함없는 예.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는 이들까지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은혼식 사회를 잘 봐요. 네. 이렇게 또 깨알 홍보를 그냥 해주시고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은혼식, 금혼식, 다이아몬드식. 불러주십시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가 네. 실형 위기에 처한 가수 이준호 씨를 위해서 2억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뒤늦게 밝혀졌어요. 사실 이준호 씨나 양현석 씨 모두 이 같은 사실이 괜히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좀 꺼려했다고 합니다. 원하지 그냥 않았겠죠, 조심스럽게. 뭐. 예. 네, 그냥 서로를 뒤에서 그냥 돕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이준호 씨를 돕기 위해서 네. 억대의 채무 변제에 나서서 이준호 씨를 구속 위기에서 건져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준호 씨는 지난 18일이죠. 사기 등의 혐의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양현석 씨가 이준호 씨의 채무 1억 6,500만 원을 변제해줬고 또 탄원서까지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서 네. 결정적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이준호 씨의 사건은 2013년에 시작이 되는데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지인 2명에게 1억 원, 6,500만 원을 각각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네, 네. 갚지 못하게 된 거죠. 이 검찰은 이준호 씨가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의사 또한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한 사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재작년이었죠. 이준호 씨가 이태원에서 술에 취해서 2명의 여성을 강제로 껴안는 등 예. 강제추행 혐의가 더 얹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준호 씨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데요. 네.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일단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구속될 위기에 그냥 놓이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 채무 변제로 인해서 실형은 피하게 됐고 지난 2심 재판부에서는 사기 혐의를 제외하고 이젠 네. 그와 병합된 성추행 혐의만을 인정해서 집행유예를 내리게 됐고요. 사회봉사 120시간 네. 그리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게 됐습니다. 네. 자, 어찌 보면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네. 그런 인연으로 이제 우정을 좀 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도 기억이 나는 게 당시 실형이 거의 확정됐던 이준호 씨가 갑자기 풀려나게 되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려났지? 이제 이런 네. 의문스러운 상황들을 그렇죠. 우리가 예. 가졌던 기억이 나요.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가질 수밖에 네. 없었던 게 아까 앞에서도 기자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이 1심에서 거의 확정이 됐고 그리고 2억 원 가까이 되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어요, 이준호 씨가. 근데 네. 그걸 한 번에 다 갚고 집행유예를 풀려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취재 결과 YG 양현석 씨가 대표가. 직접 발을 걷어 붙이고 나서서 이렇게 모두 갚아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양현석 씨가 이제 측근에 따르면 잘 내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YG 직원들도 전혀 몰랐다고 해요. 네. 그리고 YG 양현석 씨가 몰래 이렇게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모두 변제를 해준 건데 사실은 이제 이 YG 관계자들이나 이런 직원들을 모르게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의리나 우정들이 좀 있었지 않았나 네. 이런 좀 생각들이 좀 들고 채무 변제 이후에도 재판부에 이제 양현석 씨가 직접 선처를 위해서 탄원서까지 이제 써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준호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정 안 되면 서태지라도 찾아가서 네. 돈을 빌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은 이 세 사람의 교류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당사자가 또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또 찾아가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않았을 것 텐데 같아요. 근데 양현석 씨가 이렇게 남몰래 네. 직접 이렇게 도와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양현석 씨가 정말 의리가 있구나라는 부분들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좋은 미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양현석 씨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두 사람 다 원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그냥 이렇게 두 사람만의 관계로 가길 원했을 텐데 결국 이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시원하긴 하지만 이런 좋은 얘기들은 좀 이렇게 묻혀져 있어도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이젠 가요계의 전설로 불리고 있죠.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가
17년 만에 예. 완전 새로 다시 무대에 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을 결국 전하게 되네요. 네, 17년 만에 완전체로 뭉친 H.O.T의 무대는 정말 핫한 소식이네요. 핫한 소식입니다.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이 예능 프로그램은 한 2년마다 한 번씩 20년 전의 추억의 가수들, 90년대 가수들을 소환을 해서 함께 공유하고 그때 추억을 되살리는 취지로 무대를 마련하는데 이 무대가 2월 15일에도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무대에서 H.O.T가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최근에 제작진은 H.O.T를 직접 만나서 특집 기획을 논의했고요. 멤버들은 오직 멤버들과 그리고 팬들만을 생각해서 이 무대에 서기로 재결합을 결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H.O.T 팬들 당연히 환호를 지를 수밖에 없죠. 와, 정말 소름 돋을 것 같다. 국민적인 인기 그리고 전설의 아이돌이 드디어 귀환한다라면서 반기고 있고요. 너무 보고팠다면서 그간의 기다림을 이렇게 보상받는다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현재 H.O.T 멤버들은요. 과거에 자신들이 무대에 올랐던 그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네. 안무 안무 연습을 연습. 네, 다시 하고 있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5일에 일산에서 무대가 열리고 17일과 24일에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귀엽고 깜찍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처럼 이큰 장갑 끼고 막 언제나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정이죠. 근데 이 나이가 되니까 안 되네. 막 이 반가운 소식 네. 소름이 돋는 이유가 네. 뭐 네. 김효선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율대산 씨도 그렇고 그렇죠. 10대 때 H.O.T하고 정말 저희 또래예요. 김현욱 맞아요. 씨는 잘 모를 많이 거예요. 추억이 저희 있잖아요. 10대 때 정말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그때 이 춤을 따르셨어요? 그럼요. 탬버린 또 추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시 내 곁에 있어. 얼마나 내가 그때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90년대를 정말 풍미한 최고의 정말 1세대 아이돌들이 맞아요. 바로 H.O.T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이 5명의 교류도 많이 없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미뤄왔던데 올해 드디어 이제 완전체 무대가 돼서 이렇게 성사가 됐기 때문에 팬들은 뭐 지금 엄청난 기대감에 폭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H.O.T 멤버들 지금 몸이 많이 녹슬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않기를 구슬땀을 흘리면서 네. 지금 무대를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네, 토니아 씨가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는 모습을 또 예전에 SNS 저렇게 상에 땀 흘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올리면서 또 팬들에게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고 씁쓸하네요. 네, 또 강타 씨가 한 제작 발표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재결합 후에 무대를 연습 중인데 진짜 안 될 줄 알았다. 걱정됐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아직 살아있더라. 몸이 반응하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멤버들 모두 완벽한 무대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멤버들 중에서 또 활동을 거의 안 했던 이재원 씨가 또 본인의 SNS상에서 또 근황을 올렸죠. 17년 만에 재결합에 대해서 또 뜻깊은 소감을 올렸는데 어떤 글을 올렸냐면 그동안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던 만큼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래 기다린 팬들에게 감사하고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연습해서 후회 없는 무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때 팬들이었던 특히 여성 팬들은 네. 지금 엄마가 돼 있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는 소녀로서 막 따라했던 그 엄마 팬이 아이의 손을 잡고 네, 뭉클하네요. 같이 이렇게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네.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배우 소유진 씨의 출산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최수종 하이라 커플 부부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네. 이를 잇는 연예계 인고 부부죠. 맞아요. 소유진 백종원 부부가 가족 사진을 공개하면서 훈훈함을 자아냈는데요. 소유진 씨 SNS에 지난 30일이죠. 이런 사진이 올라옵니다. 아들과 딸,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면서 이젠 앞으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저기에 한 명 더 D-10이라는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정한 포즈 정말로 훈훈하고요. 아이들과 함께한 모습이 화목한데요. 네. 지난 31일에는 이런 글도 올립니다. 첫째 때는 고기를 먹고 싶었고 둘째 예. 때는 피자가 먹고 싶었는데 셋째 지금은 하루에 한 팩씩 딸기를 먹고 있다라면서 딸기를 먹는 이런 폭풍 흡입 모습을 또 SNS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게 각각 다르네요. 네, 그러네요. 아주 명확합니다. 슬아의 아들 용희, 딸 서연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2월 중에 셋째가 이제 세상에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요. 아들, 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기다리면서 현재 몸조리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자, 뭐 행복한 가정 앞으로도 그 변함없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제 다둥이 가정이 됐으니까
뭐 이게 백종원 씨는 워낙 유명하고 능력 있으시잖아요. 또 넷째, 다섯째. 네, 이렇게 더 다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연예가 소식, 연예터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알짜배기 생활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가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죠? 그리고 냄새도 안 나시죠? 바다 내음으로 그냥 가득합니다. 자, 오늘 겨울철 제철 식재료라고 할 수 있는 매생이를 가지고 여러분께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매생이는 성질이 굉장히 예민해서 오염물질이 조금만 접촉이 돼도 성장을 멈춰버리기 때문에 매몰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정바다의 산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양소가 아주 풍부해서 우주 식량으로 지정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 준비했습니다. 겨울 제철 매생이 이색 요리 열전입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니오 셰프 그리고 이진수 한의사 함께 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매생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요리 시간인데 한의사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매생이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궁금한 부분을 직접 여쭤보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매생이의 영양이 얼마나 풍부하길래 우주 식량으로까지 선정됐을까요? 네, 매생이는 칼슘, 칼륨 그리고 그 철분과 같은 무기염류의 함량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그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유와 동량 대비 그 함량이 5배 정도로 높고요. 네, 특히 철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유의 40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매생이가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질이 굉장히 예민해서 오염된 바다에서는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 매생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조류가 완만하고 그리고 깨끗한 바다에서만 서식을 하는 대표적인 무공해 식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매생이는 순수한 우리말로 생생한 이끼를 바다에서 바로 뜯는다. 이런 뜻도 있대요. 그만큼 매생이가 엄청 깨끗하고 신선한 식재료인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녀석. 대단한 매생이. 녀석입니다. 아까 성격도 매몰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생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 매생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생이의 효능은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자, 뜯었습니다. 소기뻥. 소화제. 천연 소화제다. 소화에 도움이 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서적인 자산어보에 보면 매생이는 누에가 만든 비단실보다 가늘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쇠털보다 촘촘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생이의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야, 두 번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매생이의 효능 두 번째는요. 매끈매끈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에 두 가지 키워드를 꼽으라면 첫 번째는 수분 공급이고요. 또 두 번째는 항산화 효과인데 매생이는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해조류가 수분 함량이 높은데 미역이 한 80% 정도라고 보거든요. 80%? 네, 근데 매생이는 수분 함량이 95%로 거의 뭐 100%가 네, 그렇습니다. 해조류 중에서 가장 수분 함량이 높고요. 그래서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고 또 셀레늄이나 클로렐라 같은 항산화 그 물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활성산소로 인한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셀레늄 그러면 이제 보고가 또 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죠. 그다음에 브라질너트, 이런 것들과 함께 술술술 나오네요. 셀레늄의 보고다 이런 말씀. 이거 그러면 먹어도 그런 효과가 있고 혹시 피부에 발라도 진정 효과 같은 게 있나요? 매생이를 직접 바르게 되면 그 알러젠 때문에 알러지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효과를 봐야 되네요. 실제로 그 성분 중에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피부 제품으로 개발돼서 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직접 바르는 건 안 되네요. 그냥 먹어서 효과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매생이의 효능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미세먼지 안녕.
네, 그 매생이를 순간 정적이 매생이를 만지거나 이렇게 드실 때 보면 미끄덩한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게 바로 매생이에 포함된 알긴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알긴산은 소화기관 내로 들어오면 흡수되지 않고 저절로 배출이 되는데요. 이때 알긴산이 혼자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구나. 네, 그렇죠.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물귀신 작전이네요. 네. 네. 자, 그래서 이 미세먼지도 끌어낼 수 있는 이 매생이 정말 이 효능을 보니까 제철에는 꼭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끄덩하다 보니까 손질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매생이를 워낙 좋아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버리는 게 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촘촘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안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티끌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골라내는 게 사실 귀찮아서 꺼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매생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물에 너무 많이 씻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워낙에 깨끗한 물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원래 자체가 그래도 되는군요. 이게 골라내다가도 불순물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생이를 조금 더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궁금해요. 이 보통은 매생이 같은 경우에 그냥 물에 그냥 헹궈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소금물 또는 식초물에 매생이를 담궜다 빼주십니다. 소금물이나 식초물. 네네네. 지금 이제 소금을 섞으신 건가요? 그렇죠. 먼저 소금과 식초를 한꺼번에 섞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상관없고. 네, 둘 중에 하나를 해도 되고. 바다 잡내도 없어질 수가 있고요. 매생이가 갖고 있는 고유의 향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조물조물조물조물. 조물조물조물조물 이렇게 해주시다 보면은 불순물이 떠올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깨끗해서 불순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소금물을 활용하는 이유가 불순물을 좀 뜰 수가 있네요. 네네네.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매생이가 수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생이가 조금 더 촉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하.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지가 살던 곳의 환경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고운 체에 한번 걸러주시면 되는데요. 물기가 빠지는구나. 네, 아까처럼 매생이가 이 체 사이로 다 빠져나갈 때는 그때는 이렇게 기름종이 같은 것들을 하나 받쳐주시고 물기를 천천히 빼주셔도 버리는 매생이 없이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손질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매생이를 다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좀 남기잖아요. 그렇죠. 보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되나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넣으면 얘 성질상 촘촘해서 냄새를 다 빨아들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고 이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계속 수분 이야기인데요. 매생이에서는 수분이 빠지면 정말 말적광입니다. 수분이 촉촉하게 있어야만 매생이를 더욱더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보시면은 매생이를 한번 이렇게 손질한 매생이는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해주세요. 물기를 이런 상태로 시중에 판매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바로 요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인트. 감사합니다. 그걸 한번 꼭 헹궈주셔야 되고요. 헹궈주고 다시 한번 물기를 짠 다음에 이제 보관법이에요. 네, 보관법인데 이렇게 매생이를 길게 올려주십니다. 머리를 막 풀어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거의 1년 내내 이 매생이 먹을 때만 기다려요. 근데 이게 이제 딱 요때만 나오잖아요, 거의. 맞아요. 그럼 요때 사가지고 혹시 냉동시켰다가 먹어도 괜찮나요? 있죠. 괜찮아요? 그럼요. 나 그냥 물어봤는데. 그럴 수가 있구나. 이 냉동을 할 때도 발견입니다. 냉동을 할 때도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뭐냐면은 보통 그냥 이렇게 소분해서 싸서 그냥 냉동실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되고 공기가 없게 좀 해주세요. 공기를 다 빼주세요. 진공 상태까지는 아니고 진공팩을 쓰면 좋겠네요. 오히려. 그래도 좋죠. 이렇게 해서 꽉 묶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지퍼백에 넣어주십니다. 2번? 네. 이중으로 이걸 복원을 해야 되네요. 맞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복원을 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기 중으로 매생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공기가 닿지 않게 묶어주시고요. 좀 여유분들은 뭐 3중, 4중.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렇게까지는 하시면 돈이 좀 많이 들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귀찮기도 하고. 냉동실에다가 냉동을 시켜주시고 식감하고 향까지 다 살릴 수 있다. 네네네. 그리고 녹여주실 때는 다시 한번 물에 살짝 풀어주시면 내놨다가 다시 수분을 확 이렇게 머금으면서 맛있는 매생이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손질법, 보관법까지 기본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너무나 궁금한 시간. 왜 이렇게 뜸을 들여? 이러셨을 것 같아요. 자, 매생이
요리 시간입니다. 매생이 네. 요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어떤 요리죠? 네, 뭐 늘 그렇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네. 아주 간단하고 쉽게 요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네네. 첫 번째 요리는요, 바로 중화풍 옥수수 매생이탕입니다. 중화풍이에요? 네네네. 중화풍으로 하는 옥수수 매생이탕인데요. 예. 자. 일단 매생이탕 그러면은 보통 그냥 네. 매생이에다가 굴 넣고 끓이거나 그냥 맞아요. 끓이는 경우가 매생이 많아요. 불국 정도로 여기는 생각했는데. 옥수수가 앞에 네, 맞아요. 붙어 있어요. 자, 네. 이렇게 약간 썰어놓은 매생이는 아까 한 덩어리. 네, 한 덩어리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저기 참기름 좀 주시겠어요? 예. 참기름. 이거 참기름이 뭔지 아시네요. 아, 이런 그 요리를 정도는 알아요. 요리를 하실 줄 아신다는. 아니 저기요. 예. 토니오 셰프님. 네네. 딱 봐도 거기서 참기름 색깔이 이거밖에 없어요. 가끔가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대단하세요. 참기름을 이렇게 살짝 둘러주십니다. 예. 참기름. 들기름을 쓰지 않고 참기름을 쓰나요? 네, 참기름 쓰시면 더 좋아요. 더 고소한 향이 강하고요. 이렇게 참기름을 사용해 주시게 되면요. 네. 그 매생이의 향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매생이의 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참기름을 써. 식초도 좀 아, 식초도 들어가요? 네. 살짝. 자막에 이렇게 미리 해서 식초라고 나왔네요. 아, 그래요? 네. 참기름과 식초. 식초를 넣고 오물조물 버무려 식초를 주십니다. 넣는 이유는 뭐예요? 네, 식초를 넣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살균도 해주고요. 그리고 또 맛을 더 살려주기 아까 위해서. 씻을 때도 한번 식초를 썼는데 네, 다시 네, 한 번 네. 더 식초를 쓰네요. 요거 정말 별미예요. 보통 식초를 안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향이 확 올라오죠. 죄송해요. 지금 네. 아까 참기름 할 때 사실 몰랐거든요. 네. 여기 식초가 들어가니까 네. 냄새가 그냥 갑자기 확 올라오네. 거기다 네. 매생이 냄새, 그 고소한 냄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이 이 한꺼번에 확 향기를 올라오니까. 전해드리고 싶어요. 야, 우리 왜 귤만 생각해도 침이 고이듯이 이게 네. 확 올라오고 향기만 맡아도 침이 고이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굴탕을 끓일 건데요. 네. 네. 여기다 굴 들어가는 거죠? 네, 맞아요.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선생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굴과 매생이와 매생이. 굴. 어떤 궁합입니까? 네, 굴은 우리 일명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죠. 네. 본초 강목에서는 굴은 허한 것을 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굴과 매생이는 서로 성분적으로도 이렇게 유사한 면이 많이 있고요. 네네. 특히 굴은 이렇게 기력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기력이 없이 겨울에 꼼짝하기 싫을 때 아주 좋은 그런 음식이고요. 네. 그래서 매생이와 굴은 환상궁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환궁, 매생이와 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생이에 셀레늄이 있고 굴에도 셀레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그리고 굴에는 셀레늄 또 덩어리네요. 아연이 풍부해가지고 네네. 네,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카사노바가 굴을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아 이게 남자들에게 좋구나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저도 겨울만 기다려요. 남자들한테 좋다고 그래서 굴을 그런 거 쌓아놓고 아니잖아요.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먹어야죠. 그렇구나. 요리를 빨리 좀 네,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팬을 살짝 달궈주시는데요. 예. 너무 뜨겁게 해주시지 않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뜨겁지 않게. 네네네. 매생이. 너무 뜨거우면 이게 타버리겠죠? 맞습니다. 근데 탕이라고 해서 네. 끓는 물에 매생이를 넣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먼저 그렇지 볶으시네요. 바로 물에다 투하하지 않고 진짜 먼저 볶네요. 네, 이렇게 살짝 볶아주시면요. 다시 한번 굴과 매생이의 잡내를 잡아주시면서요. 네. 아까 매생이 참기름 살짝 발라놨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참기름의 고소한 향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네. 뭐 다른 기름을 이렇게 뿌리거나 해가지고 볶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맞아요, 맞아요. 기름이 이미 칠해져 있으니까. 네네네. 생각해보면 미역국 끓일 때도 미역과 네. 소고기를 볶다가 또 육수를 붓긴 하거든요, 저는. 네, 맞아요.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이게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매생이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색깔이 뿌옇게 변합니다. 그러면 좀 맛이 없어 보이겠다. 그렇죠. 맛이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예. 그리고 수분도 날아가서 예. 약간 뭐 예. 텁텁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예. 느낌이 나고 매생이가 너무 불어서 그 느낌이 이상해요. 맞아요. 굴도 뭐 네. 생으로 원래 먹는 식재료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육수는 그냥 육수인가요? 색깔이 노릇소금한데요? 육수는 사실 그냥 따뜻한 물을 부어주셔도 되는데요. 네. 오늘 그냥 아주 간편하게 멸치 육수, 멸치 다시마랑 같이 내서 예. 살짝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냥 따뜻한 물을 부어도 되고 네네네. 또 멸치 육수를 넣어도 되고 네. 오늘은 멸치 육수를 넣습니다. 이렇게 매생이와 굴 볶아주다가 육수 넣고 네. 끓어오르기 시작을 하면 바로 다진 파 그리고 부추. 그냥 보글보글 살짝 끓고 있어요. 네. 이 매생이가 사실 끓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네네. 네,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 속담에 미운 사이 오면 매생이 국을 끓여준다. 국을 줘라. 맞아요. 이거거든요. 먹다가 입 대라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럴 정도로 이게 그 끓는 모습이 잘 안 보여지는데. 그리고 뜨겁기도 엄청 뜨겁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사실 매생이는 정말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네. 신의 네. 선물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맛있고요. 네. 자, 셰프 입장에서도 네.
매생이라는 식재료를 굉장히 그럼요. 선호하시나 봐요. 네, 애착하고요. 그리고 예. 파스타 같은 데도 이 매생이를 넣으면 굉장히 이색적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매생이 지금 파스타. 넣으시는 거는 뭐죠? 예, 국간장으로 간해 주시고요. 국간장이 들어가요. 소금보다는 국간장으로. 네, 국간장하고 소금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간장만 쓰라고 했다 간장만 쓰시면 맛이 텁텁해져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간장 적당히 넣어주시고 나머지 마무리간은 소금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네. 개운한 맛을 또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옥수수 매생이 탕을. 탕인데 네네네. 자, 옥수수가 없거든요. 옥수 넣었어요. 아, 넣었어요? 예. 김현욱 씨가 딴 데 보실 때 아, 나 옥수 딴 데 넣는데. 볼 때? 네, 옥수수를 네. 한두 큰술 정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아, 옥수수는 언제 넣죠? 아까 다진 파 넣으면서 그때? 예, 그때 같이 넣어주시면 내가 중요한 걸 시식을 하면서 얘기하네. 확인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예. 자, 간을 좋아요. 좀 보셔야 네, 되죠. 간 좋아요. 토니오 셰프의 특징은요. 네네. 본인이 소주잔에다가 간을 보는 거예요. 거의 지금 소주잔이 없어서 양입장에다 하는데 네. 간을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더라고. 자, 이렇게 맛을 봐줘야만 또 맛있는 네. 요리를 만들 맞아, 수가 맞아요.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이건 뭐죠? 전분물입니다. 네, 전분물을 넣고 네. 걸쭉하게 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이번 네. 요리의 포인트인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 전분을 넣으면은 약간 이렇게 뽀얗게 변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그 중화풍탕 같은 경우에는 아, 약간 중화풍이니까 전분을 걸쭉한 넣는 탕을 거구나. 만드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집에서 그냥 먹는 매생이탕은 굉장히 맑은 느낌인데 맞아요. 국물 네. 자체가 요거는 전분을 넣으니까 좀 걸쭉한 느낌이 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소금 간도 살짝 해주시고요. 좀 더 전분을 많이 넣으면 네네네. 매생이 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약간 그런 비슷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또 매생이 죽이랑은 또 틀린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네. 달걀물을 넣어주시는데요. 아, 마지막에 근데 달걀을 체에다가 받쳐서 네. 넣어- 달걀물을 넣으실 때도 예. 체에 받쳐서 살살 흔들어가면서 알끈을 끊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부으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은 매생이가 굉장히 얇잖아요. 네. 근데 이 알끈도 얇게 빠져서 같이 목 넘김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에 네. 그 케이크 만들고 그 위에다가 그 가루를 쫙 채쳐서 뿌리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주시면은 네, 매생이탕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 간을 재볼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저 매생이 간은 굴탕 굉장히 중간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딱 두 번 봐주시면 돼요. 네. 어, 여기 이제 굉장히 옥수수가 들어가 펄펄 있는. 끓고 있어서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 드십시오. 옥수수가 들어가 있는 네. 야, 매생이탕입니다. 드디어 맛을 볼 차례네요. 굴이랑 같이 매생이랑 같이 떠서 네. 아이고, 잘 안 떠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떠보겠습니다. 굴과. 잘 식혀서 드셔야겠네요. 아유, 예. 옥수수의 양을 좀 많이 넣어도 괜찮나요? 옥수수 양을 많이 넣어도 네. 괜찮고요. 저희가 식초를 넣기 때문에 네. 약간 중화풍 같은 경우는 새콤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옥수수 그 새콤한 맛이 싫으신 분들은 옥수수를 많이 넣어주시면은 조금 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더 강하게 만들면서 예. 요리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씹는 맛이 좋죠. 야. 네. 보기만 해도 바다의 네.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식감이 우리가 평소에 먹는 그 매생이 탕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아까 전분가루를 넣었잖아요. 아. 약간 그 걸쭉한 느낌이 네. 맑은 느낌하고는 좀 다른 네. 굉장히 좀 진한 느낌이 나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를 하자면은 예. 해장의 1등입니다. 술 먹은 다음 날은 무조건 중화풍 매생이탕이에요. 그래서 당기나? 네, 술안주를 함께 하셔도 좋고요. 아, 기가 막히네요. 예. 이진수 선생님도 오늘 뭐 영양 성분만 설명해 주시지 말고 좀 드셔도 됩니다. 네. 네, 드셔도 됩니다. 좀 드셔보시죠. 예. 한번 드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매생이는 사실 네. 사시사철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드셔보세요. 네. 예, 사시사철 먹기가 없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제철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네, 네. 물론 냉동해놨다가 좀 더 오래 가서 먹을 수 있겠지만 딱 그때 먹는 그 맛은 네. 다른 계절에 먹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매생이 같은 예. 경우에는 1월, 2월이 가장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지금이네요. 굴이랑 씨가 딱 네, 맞아요. 굴이랑. 찬바람이 들었을 때 가장 네. 맛있는데 저도 네. 이때 매생이를 사다가 네. 냉동을 시킵니다. 아. 그렇게 먹다 보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요? 한 5월 달 되면 떨어져요. 아유, 그렇게 5월 달 6개월을 되면 쉬어야 되네. 네.
떨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아우 애가 타죠. 그러네요. 자, 우리 이진수 한의사님께서는 아까 뭐 궁합 얘기해 주셨는데 맛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맛 굉장히 좋고요. 네,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굴은 약간 찬 성질이라고 보고요. 네, 매생이는 따뜻한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에서는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작용이 같이 만났을 때 더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희가 만들어본 중화풍 옥수수 매생이탕 레시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화풍 옥수수 매생이탕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당장 한번 끓여보시고요. 우리가 매생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생이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 아까 이제 굴 소개해 주셨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 오늘 셰프님이 준비하신 음식 재료 보고 이분이 혹시 한의학 좀 아시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전에 교류하신 적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굴이 아까 차가운 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가 역시 차가운 성질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과 이 매생이를 조화시킨다고 한다면 돼지고기와 매생이가 아주 좋은 그런 궁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생이가 따뜻한 성질인데 그러면 또 따뜻한 걸 넣으면 오히려 이제 너무 따뜻한 기운이 많이 생기니까 차가운 식재료를 같이 붙여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돼지고기가 거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또 요리가 나올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요리는요. 역시 너무 간단한 요리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너무나 잘하는 음식이기도 해요. 바로 매생이 탕수육입니다. 매생이 탕수육? 네네. 오. 자, 어떻게 매생이가 탕수육의 식재료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한데요. 아주 쉬워요. 그 매생이를 그 탕수육 반죽에 넣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탕수육 반죽에 매생이를 넣으면 된다. 아주 쉽다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일단 원래 탕수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네요.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밀가루하고 전분가루 일단은 섞어주세요. 밀가루와 전분가루 1대1로. 예, 비율은 1대1 정도로 섞어주시고요. 자, 전담 마크네요, 1대1. 네네. 그리고 여기에 물을 부어주십니다. 물도 들어가고요. 아주 간단해요. 여기다 이제 고기를 버무리나요? 버무리는 건 아니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제가 좀 성급하죠? 자, 이렇게 전분하고 밀가루를 넣고 물을 섞어주시는데 섞어요. 이때 농도 조절은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바로 매생이를 넣는 거예요? 네, 매생이를 넣어주십니다. 매생이 양은 어느 정도나? 많이 매생이 넣으면 양은 좋을까요? 많이 넣으셔도 좋은데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반죽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죽 비율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전 적당하다고 보고요. 3분의 1 정도. 네. 넣어서 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잘 이제 풀어주면 매생이가 이제 풀리겠죠? 풀어주면 잘 풀려요. 풀어주면 바로 저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옆에. 자,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가끔 안 풀릴 때도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네, 이렇게. 입니다. 자, 저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네, 이렇게 섞어주시면은 이렇게 매생이 반죽이 완성이 이렇게. 반죽은 이제 완성이 됐고. 어머, 이것도 고와요. 곱죠. 저는 그냥 이거 자체만 튀겨도 맛있을 것 같고 전을 부쳐도 될 것 같다는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예, 맞아요. 여기다가 새우 같은 거 썰어 놓고 전을 부쳐도 되고요. 정말 다양하게 식재료가 좋으니까 활용도가 많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돼지고기 안심 준비해 왔는데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기름기가 없는 부위. 네, 안심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다진 마늘 그리고 생강즙 을 넣고 버무려 주십니다. 아니 오늘 여기 회식하나 봐요. 안심을 진짜 많이 준비하셨어. 그런 주면 되는데 이거 뭐 거의 오늘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스태프진들 다 아침 드시라고. 그럼 저희가 다 튀기고 가야 되나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소금, 후추 간을 꼭 해주시고요. 양념을 해줄 때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강즙입니다. 이 생강즙 마늘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데 생강즙이 또 들어가요? 탕수육 할 때 생강즙을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요, 돼지고기의 잡내를 확 잡고요. 그리고 또 이 고기 연육 작용도 도와줘서요, 더욱더 맛있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 소금 후추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소금 후추간을 꼭.
이렇게 살짝 버무려 주신 다음에 네. 근데 숙성시키나요? 아니면은? 꼭 숙성시켜 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생강즙이나 네. 뭐 마늘 이런 것들의 향이 배어들 수 있을 정도만 주시면 되고요. 네. 조물조물했다가 요걸다가 바로 아까 그 반죽에 묻혀서 바로 기름에 담그시면 됩니다. 퐁당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름에다 바로 투하했어요. 네, 기름 같은 경우에는요. 한 180도씨 정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180도. 네. 탕수육 하면 저는 또 바삭바삭한 그 식감이 좋던데 이것도 좀 바삭바삭하게 잘 튀기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탕수육 바삭하게 튀기는 법은요. 먼저 한 차례 튀겨낸 이 탕수육을 키친타올 같은 곳에 놓고 기름을 한번 빼주세요. 그러면 이 튀김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깁니다. 이렇게 공기층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2차로 튀겨주시면 한 번 더 튀겨요? 맛있는 아주 바삭바삭한 탕수육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식감이 진짜 바삭한 경우에는 딱 깨물면 아삭 맞아요. 나고 이제 더 맛있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살짝 튀겨주시면 기가 막히겠는데요. 이거 예술이에요. 그 매생이를 넣은 튀김옷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튀김옷보다 훨씬 더 바삭하고요. 왜냐면 매생이 자체가 수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튀겨지면서 그 수분이 날아가면서 거기 안에 공기층을 만들어줘서 더 바삭한 맛을 낼 수 있게 도와줘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막 주문을 하네요. 좀 많이 튀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유 있게 좀 튀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줄이시고 많이 튀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돼지고기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좀 넣어주시고. 저희 스텝 인원도 많습니다. 이거 뭐 보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돕니다. 그 원래 우리가 또 돼지고기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렇죠. 돼지고기만 그냥 먹으면은 또 그거보다는 딴 걸 이렇게 궁합에 맞는 식재료를 같이 먹는 게 훨씬 좋겠죠? 네, 영양학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돼지고기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이죠. 맞아요. 그래서 아주 힘을 나게 하는 그런 기력 보충에 좋은데 이 돼지고기가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식이섬유가 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안심으로 요리하긴 했지만 또 부위에 따라서 지방 함량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생이는 식이섬유 함량이 굉장히 높은 음식이고요. 또 매생이의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생이와 돼지고기는 아주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탕수육은 돼지고기 탕수육도 있지만 소고기 탕수육도 있잖아요. 맞아요. 매생이와 소고기는 어때요? 매생이와 소고기도 역시 성분적인 면에서 아주 좋기는 한데요. 한의학적인 면에서 보면 소고기는 좀 따뜻한 성질의 고기로 봅니다. 같은 육류인데 돼지고기는 차갑고 소고기는 따뜻하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돼지고기로 낫다. 굳이 궁합을 따지자면 돼지고기와 매생이가 아주 좋은 궁합. 자, 이제 먹어봐야 됩니다. 네, 거의 다 튀겨졌는데. 슬슬 다 됐나요? 아유, 맛있겠다. 저희가 아무리 생방송이지만 안 익은 고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싹 튀겨드려야 됩니다. 바싹. 자, 그러면 이거 튀기는 동안에 탕수육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만들죠, 뭐. 그럴까요? 소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당근이나 오이 같은 채소들을 넣어주시고요, 볶아주시다가. 이거 이제 탕수육 소스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오이, 그러니까 써는 것도 꼭 이렇게 써야 맛있어요. 초승달처럼. 또는 반달처럼. 맞아요. 그리고 이 탕수육 소스는 모름지기 달짝지근해야 되고요. 맞아요. 이 통조림 파인애플이 들어가면 더 맛있습니다. 그 재료들이 쫙 나옵니다, 지금. 네, 맞아요. 당근, 양파, 오이, 파인애플, 마늘, 식초, 설탕, 간장, 전분물, 소금, 후추. 이런 재료들이 이제 탕수육의 기본 그 소스 재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레시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가요? 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물, 간장, 식초를 레시피의 분량대로 넣어주시고요. 끓어오르면 그때 나머지 채소를 넣고 채소가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기만 하면 익을 됩니다. 때까지 끓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죠. 농도가 나와야 되니까 전분물을 살짝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구나. 자, 참 전분도 대단한 발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활용이 되죠. 그 김현우 씨가 전분 좀 넣고 풀어주시겠어요? 네네네. 주세요. 뭐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죠. 네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김현욱 씨도 이렇게 요리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저요? 보시면 이렇게 되게 야무지셔가지고. 관심도 많으시고. 저 근데 먹는 데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아내를 위해서 요리를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뭐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소리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주고 싶네요. 아내가 또 매생이 좋아하거든요. 네네. 오. 아이고, 잘 푼다.
예, 자, 해가지고. 네, 어유 너무 많이 넣으셨네요. 저는요 걸쭉한 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걸쭉하게 찍어 드시는 스타일이시죠? 예, 네. 저는 아니요 부먹 스타일입니다. 아 부먹 스타일이시구나. 네, 이렇게 걸쭉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싹 얹었을 때 얘네가 쫙 요걸 덮는 느낌 있잖아요. 네, 이불처럼.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까 했던 말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현욱 씨가 요리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네, 전분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김현욱 씨처럼 많이 넣어주시면 절대 안 돼요. 농도를 보면서? 네, 농도를 보면서 한 큰술, 두 큰술 천천히 넣어주시는 게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요리의 포인트입니다. 예, 네.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나눠서 넣으시라는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확인해라. 네네. 그래도 이렇게 또 걸쭉한 탕수육 소스도 맛있으니까요. 네.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농도를 맞춰서 드시면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스를 만든 사이에 튀김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일단 그 키친타올에다가 한번 올려놓으면 기름기를 뺄 수가 있겠죠? 아 맛있네요. 네. 제가 맛있네요. 네, 맛있네요. 아주 좋아요. 네. 물론 기본적으로 소스는 다 돼 있었습니다만. 키친타올 위에 기름기를 빼려고 지금 올려 두신 건가요? 네, 살짝 기름기를 이렇게 빼줘야만 더욱더 바삭하게 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릇에 좀 옮겨주시죠. 네, 제가 이제 담아드릴게요. 네.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매생이 탕수육. 우리가 오늘 요리가 이게 끝이 아닌데. 네, 하나 더 있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빨리빨리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된 탕수육을 올려주시고요. 네. 부먹이라고 하셨죠? 네, 자 붓겠습니다. 네, 살짝. 전 찍먹인데. 아 그래요? 네. 그거 좀 남겨두세요. 찍먹할 거는. 자, 됐습니다. 이야. 네, 자,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와우. 매생이 탕수육 완성. 진짜 색깔이. 네네, 너무 이쁘죠. 이거 초록색이 들어가니까 기가 막히게 예쁘게 보이네요. 예. 자, 빨리 먹어봐야죠. 네. 성질이 급해서. 저 하나 먹어볼까요? 뜨겁습니다. 맛있죠? 네. 일반 탕수육하고 어떤 차이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아니 매생이가 들어갔잖아요. 네. 당연히 맛이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아니 매생이 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돼지고기만 있을 때는 그냥 돼지고기의 그 바삭함하고 돼지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네네네. 매생이 향이 들어가니까 다 중화가 돼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레시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요리네요. 네네네. 자, 이제 매생이로 간단하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네. 물론 있습니다. 뭐죠? 네, 바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요리는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은 매생이 핫케이크입니다. 핫케이크. 네네. 와, 매생이하고 핫케이크는 또 굉장히 특별한 조합인 것 같아요. 네네. 빨리 한번 만들어 보시죠. 만들어보죠. 먼저 이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이렇게 핫케이크 반죽 같은 경우에는요. 핫케이크 가루 시중에 있는 거 그냥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핫케이크라고 써 있죠? 네, 그럼요. 친절하게. 네, 써 있죠. 이게 뭐 워낙 식재료가 잘 나와 있어서. 자, 우유인가요? 전분. 네, 우유입니다. 핫케이크 우유.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동안에 우리 이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핫케이크를 매생이로 만들면 영양적으로 어떨까요? 매생이는 일단 열량이 굉장히 낮고요. 그런데 수분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 포만감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네, 또 해조류 중에서도 굉장히 단백질이 또 함량이 높기 때문에 기력에도 좋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는 아주 그만인 그런 식품인 것 아침 같습니다. 식사로 그만이다. 특히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그렇죠. 음식이네요. 예. 자, 지금 아까 그 계란도 하나 들어갔죠. 핫케이크 가루에다가 우유가 들어갔고 우유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까지. 네, 달걀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은요 더욱더 고소하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매생이를 넣어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일반 핫케이크와 좀 다른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매생이를 넣어주실 때는 항상 잘게 썰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요때는 가위를 활용하네요. 네, 가위를 좀 아까는 해서. 이제 매생이를 풀었었거든요. 네, 이거는 가위를 좀 활용해서. 가위를 활용해서 한번 해주시고요.
요 매생이에다가 꿀을 살짝 넣어주십니다. 꿀이 왜 들어가죠? 꿀 같은 경우에는요, 살짝 매생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핫케이크하고 부딪히지가 않고 아주 조화롭게 맛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일반 핫케이크 위에는 꿀을 뿌려서 먹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 진보된 음식 같아요. 퓨전 음식. 우리가 매생이 그러면 보통 이제 탕만 생각하고 네, 맞아요. 가끔 이제 매생이 전밖에 떠올리지를 못하는데 핫케이크에 매생이를 활용한다는 건 좀 놀랍네요. 이 매생이가 사실은 저희가 국으로만 먹어서 그렇지 사실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오늘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네요. 매생이 무침도 맛있잖아요. 무침도 맛있고 매생이 볶음도 있어요. 볶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요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집에서 해 드시는 거니까 특별한 아침 식사 매생이 핫케이크 이렇게 섞어서 그냥 여기다 올리면 되는 거죠? 네, 올리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붙여주실 때는요. 버터를 처음부터 사용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버터를 쓰다 보면 발연점이 낮아서 기름이 쉽게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식용유를 둘러주시고 식용유를 먼저 살짝 두르고 핫케이크를 위에다 올리고 그다음에 굽다가 버터를 넣어요? 맞아요. 버터는 굽다가 뒤집은 다음에 버터를 밑에다 살짝 깔아주시는 한쪽 면을 익힌 다음에. 굉장히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은 불은 최대한 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타지 않도록. 한번 올려볼까요? 한번 올려볼까요? 해서 이걸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살짝 올려볼까요? 이게 아무래도 매생이다 보니까는 굳이 국자가 아니어도 돼요. 젓가락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매생이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뜰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올리고 나중에 한쪽 면이 익은 다음에 뒤집을 때 버터를 살짝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매생이 되는 거죠. 핫케이크 완성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자, 요건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한번 그래 먹어볼까요? 드셔보세요. 핫케이크 뭐 이렇게 잡고 먹는 게 맛있죠. 뭐. 그걸 다 드시게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좀 생긴 게 호떡 같은 그죠? 느낌이고요. 너무 맛있어. 맛있죠? 살짝 꿀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꿀 좀 드릴까요? 기가 막히게 꿀도 가져오셨네. 이렇게 꿀 찍어 드시면 아침 식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좋다고 합니다. 역시 오늘도 엄지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한 끼를 위해 충성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즐기러 왔다가 충성 고객이 되어 다시 찾아온다는 숨은 맛집 지금 찾아갑니다. 겨울바다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이곳은 강원도 속초인데요. 속초는 대표 관광지 아닌가요? 속초 맛있는 거 많다고 들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바다 보러 놀러 왔어요. 속초에 아는 사람만 아는 맛집이 있다 그래서 여기 아는 사람만 아는 숨겨진 맛집이 있다고 해서 여기 찾아왔어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겨진 맛집! 거기가 어디예요? 저희가 찾아온 곳은 저기 가서 왼쪽으로 한번 꺾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숨은 맛집을 찾아간 제작진. 여기가 충성 고객들만 찾아온다는 맛집 맞나요? 예, 찾아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충성 고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만 찾는다는 이곳. 특별할 게 있나 싶었는데 그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고맙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가게는 이분처럼 관광객으로 왔다가 저하고 안면이 튀어서 일명 저희 가게의 충성 고객입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300분 정도가 저희 충성 고객으로 제가 등재되어 있고 이분들은 관광객을 넘어서 저를 지탱하는 자산입니다. 살이 꽉 찬 이 집의 홍게를 한 번이라도 먹어본 손님들은 오직 이 홍게를 먹기 위해 또다시 발걸음을 한다는데요. 수많은 충성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숨은 맛집 확인 완료! 저희가 강원도 춘천에서 왔거든요. 네, 너무 맛있어서 또 찾게 됐어요. 충남 본에서 친구들한테 홍게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스치는 손님들마저 순식간에 단골로 만들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싱싱하고 꽉 찬 홍게의 속살 때문인데요. 동해안 400m 이상의 수심에서 주로 서식한다는 홍게는 살수율이 높을수록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상첨화 아니겠어요? 고기에도 등급이 있듯이 홍게도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는 수협 중매인을 통해서 직접 제가 나가서 직접 골라서 사오는 게 있기 때문에 살이 꽉 차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충성 고객을 탄생시킨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최상급 홍게만을 고집하는 사장님의 철칙. 직접 홍게를 공수해오는 사장님의 뚝심이야말로 고객들을 향한 진정한 충성이 아닐까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그 맛에 제대로 푹 빠져버린 충성 고객들. 살이 꽉 차가지고 진짜 개눈 감추듯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만의 또 다른 별미 바로 홍게라면인데요. 그 어떤 홍게라면과도 비교하지 말라. 진하고 구수한 국물까지 단연 일품입니다. 국물 맛이 진한데요? 이 맛이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맛의 비밀을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제작진. 이게 간단하면서도 홍게라면의 본 맛을 깊게 만드는 건데요. 저희는 이 게 껍질을 가지고 육수를 냅니다. 라면의 깊은 맛을 위해 홍게 뚜껑을 넣고 푹 끓여낸 뒤 그 육수를 베이스로 한 맛있는 진짜 홍게라면 완성! 홍게라면이 완성됐습니다. 자, 한번 맛보십시오. 충성고기를 탄생시킨 그 두 번째 이유, 사장님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별미 바로 홍게라면입니다. 속초의 숨은 두 번째 맛집을 찾아 헤매던 중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으니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손님들로 꽉 찬 이곳은 함경도 지방의 대표 향토 음식인 개성식 아바이 순대집입니다. 여기 전에 왔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애들 데리고 방학 경험해서 다시 한번 오게 됐습니다. 네, 부산에서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아바이 순대를 직접 만들고 있는 현장을 급습한 제작진. 이거는 아바이 순대 속 재료를 혼합 중이에요. 지금 넣고 계시는 하얀 가루는 뭔가요? 해양 심층수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자체의 독성이 없고요. 단맛이 납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해서 순대의 속 재료를 넣었을 때 아주 맛이 담백하고 풍부한 맛이 납니다. 속 재료는 양배추, 양파, 대파, 양주, 기름, 분자살, 분자기 20여 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간 아바이 순대. 이렇게 만들어진 속재료로 먹음직스러운 개성식 아바이 순대가 점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선대면 덕하고 터질 것만 같죠. 남녀노소 볼만하고 한번 먹어본 손님은 충성 고객이 되어 다시 찾아온다는 이 집의 첫 번째 비밀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탱글탱글한 아바이 순대입니다. 무슨 맛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아바이 순대가 짱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두 번째 숨은 맛, 바로 순대 전골인데요. 칼칼한 국물이 매력적인 순대 전골이야말로 이 집에 숨겨진 인기 메뉴라는 사실. 몸보신으로도 단연 최고의 음식이죠. 국물 맛이 칼칼하니 시원해요, 아주 그냥. 이 땀 흘리는 거 좀 봐요. 얼마나 맛이 좀 땀을 빨 거 먹을까. 매일매일 순대를 만드는 게 제일 비법이고 순대를 접시 하나에 넣더라도 순대 속이 흐트러지지 않게 예쁘게 세팅하는 것도 손님들이 보셨을 때 눈으로도 한번 드실 수 있고 그런 정성들이 모여서 손님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맛 하나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성 두 개로 충성 고객들을 만들어내니 이보다 더 완벽한 궁합이 있을 수 있으랴. 오늘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을 맛집은 어디인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신체. 이러다 보니 심혈관계, 신경계는 물론 근육과 관절까지 쉽게 손상된다는데요. 관절이 비틀어지는 이상보다 빨리 손상이 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오게 되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퇴행성 관절염, 김현욱의 굿모닝에서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극심한 관절통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는 퇴행성 관절염. 이는 관절을 보호하던 연골의 손상으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역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제 폐렴기가 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호르몬이 급격히 떨어지면 근육의 양도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에 더 무리가 가게 되면서 관절염이 더 증가가 되죠. 50대 이상 중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는 퇴행성 관절염. 이번에 만난 사례자 역시 퇴행성 관절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폐경이 오니까 관절이 무리가 오고 뭐 팔이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아서 있다가 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은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아파갖고. 무리한 가사노동과 호르몬 변화를 겪은 중년 여성에게 찾아오기 쉽다는 퇴행성 관절염. 과연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경증일 때는 약물 치료와 뭐 운동요법이라든지 심한 경우는 뭐 내시경 수술이나 뭐 인공관절 수술, 유전자 치료도 시행하게 되고요. 한 번 발생하며 완치하는 것이 힘들어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퇴행성 관절염. 그런데 최근엔 비교적 건강한 20, 30대 여성 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에도 요새 이제 관절염, 뭐 발산연골 파열이나 그런 것도 많이 생기는데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제 뭐 특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 같은 것도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게 무리가 가서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죠. 무리한 다이어트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기 쉽다는 퇴행성 관절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력 강화를 시켜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333 운동법이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333 건강법 첫 번째, 스트레칭으로 관절 근력을 지켜라. 먼저 두 팔을 앞으로 편 상태에서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고 손목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 손바닥을 펴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손목을 좌우로 돌려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손목을 가볍게 털어 손목 스트레칭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엔 무릎 스트레칭을 소개할 차례. 골반을 세우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5초간 유지시켜주면 됩니다. 마지막은 어깨 스트레칭. 먼저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든 상태에서 양팔을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앞쪽으로도 들어 올리는데요. 참고로 팔을 올린 상태에서 5초간 정지해야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333 건강법 두 번째,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을 버려라. 보통 무릎 꿇고 걸레질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럴 경우 관절과 바닥이 닿는 면이 증가해 관절염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살림을 하다 보면 손목을 많이 쓰시죠. 주부들이 많이 하는 빨래 비틀어장이나 드라이버로 나사 조이기 같은 행동 역시 손목 관절에 무리를 준다고 합니다. 관절 건강을 해치는 3가지 생활 습관, 되도록이면 자제해주세요. 관절 건강을 지키는 333 건강법 세 번째, 관절에 좋은 3가지 영양소를 섭취하라. 먼저 뼈 건강이 가장 중요한 무기질인 칼슘은 멸치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비타민과 섬유질, 미네랄이 가득한 현미밥 역시 뼈에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가 다량 함유된 계란까지. 영양소 가득한 음식으로 관절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중년 여성은 물론 젊은 여성들까지 위협하는 퇴행성 관절염. 오늘 김현욱의 굿모닝에서 소개해드린 333 건강법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2월 첫째 날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도 잊지 마세요.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